자, 지난 시간 이어서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음, 저는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앞에서 배웠던 요거를 좀 보고 마저 갑시다. 위초고, 위진 남북조시대에 있었다 그랬죠, 그죠? 어, 중국을 이렇게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들, 이거를 수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책이 좀 불친절한 게 이제 수나라의 정책이라는 또 좀 설명하고 그래 가면 좋을 텐데 이제 갑자기 7세기 국제 전쟁 나와버렸죠, 그죠? 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편하게 합시다. 수와 당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나라가 뭔가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진시황의 진, 그 다음에 고조 유방 세운 한, 진한,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한이 그죠? 꿀을 빨았죠. 수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단도 마찬가지. 수나라가 전국을 이제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나서 얼마 못 가서 망하고 그 이후에 당나라가 또 꿀을 빱니다. 진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약간 비슷한 운명을 가진 나라다 정도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지도에 있는 몇 가지 요소들만 좀 기억합시다. 자, 톱은 지금의 티벳입니다. 어, 우리 여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결국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중국하고도 싸우죠. 나당 전쟁할 때. 나당 전쟁할 때 여기 토요콘에서도 중국이 또 토본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발립니다. 이때 토본의 왕 이름이 송쨍 깜포, 송쨍 깜포 왕이고, 그래서 그 송쨍 깜포를 달래기 위해서 당나라가 공주를 결혼시킵니다. 보내가지고 결혼시킵니다. 자, 한편 요 위에 교주, 안남지역, 교주, 교지, 코친차이나, 바로 베트남, 지금의 베트남 북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 고구려 지역, 이 고구려 지역을 나당연합군이 결국은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고구려 자리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해서 혹시나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근데 나중에 발해가 생기면서 돼버리죠. 자, 여기 백강전투 663년,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백강전투. 이 백강전투는 백제하고 당시 외 일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전투입니다. 백제가 망하고 나자 백제 부흥운동을 백제 각 지역에서 하게 되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 애들 2만 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이때 물고기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상당히 긴장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당나라는 일단 한반도 자체를 자기들이 다 삼키려다가 못 삼키고 결국 나당 전쟁으로 쫓겨났죠, 그죠? 거기다가 토본에서 티베트에서 또 난리 나가지고 또 그리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전쟁이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도를 좀 기억해 주시고 도호부, 중국 당나라가 도호부를 가지고 이제 각 지역의 안동 도호부, 안남 도호부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을 어느 정도 감시 감독하려고 했다, 시도를 했다. 그러나 당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토번, 우리 책에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발해, 신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국가들이 있으면서 더 이상 또 집어보면은 7세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됩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도 굳이 그죠, 해발고도 1000m 이상 되는 토번까지 가서 그렇게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발해, 신라 사이좋게 지내야겠죠, 그죠? 자, 여기 일단 내용들 VPO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이렇게 여러 사료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동이 심했다 정도 기억하시고, 17조 헌법 요거는 일본 겁니다. 일단 VPO 체크. 자, 수당 해서 수 문제 때 과거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과거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균전제, 부병제, 요거는 뒤에 율령 정치 체제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제, 균전제, 부병제 이거는 수나라뿐만 아니라 당나라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양제 때 대운하가 완성되죠. 여기 진하게 해놓은 요 요소들 때문에 세상 당나라가 그 이후에 꿀을 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운하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이 운하가. 그래서 창장강에서 황하강을 이어주는, 그래서 요 위에 베이징, 북경까지 이어주는 이렇게 대운하가 설치되면서 이 강남에 엄청나게 많은 쌀과 인구들이 이 운하를 타고 황하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경까지, 베이징까지 올려갈 수 있게 됩니다. 베이징은 지금은 중국의 수도지만 예전에는 유주 혹은 탁군이라고 해서 고구려에 쳐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군사 기지입니다. 군사 도시였던 거죠. 자, 백강전투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백강전투. 일본의 원군이 와서 그렇게 백제를 부흥시키려 노력했는데 안타깝게도 백제 부흥 실패하고 얘네들은 일본 애들은 죽고. 자, 쇼토크 태자. 쇼토크 태자. 뭔가 좀 어디서 본 인물인 것 같죠? 뭔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자, 쇼토크 태자, 성덕 태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불교와 유학을 수행했고 17조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세기가 되면 나카노에 덴지 덴노로 바뀝니다. 이름이 나중에 나카노에, 그죠? 이분이 이제 슬슬 힘을 키워서 다이카 개신 645년에 다이카 개신, 그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귀족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바로 이 천황이 직접 그렇게 국민들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부분 동아시아 세계 확립과 변화 해서, 자, 요 부분 별표 쳐놓고, 자, 당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조공책봉, 그죠? 조공책봉 기억나죠? 그죠? 동생집이 형님한테, 그죠? 선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형은, 그죠? 천자는 동생 집안, 그죠? 제후국들에게 권한을 인정해주는 조공책봉. 뭐 경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문화. 자, 요거 별표 쳐야겠죠. 그죠? 한자, 유학, 불교, 율령. 요 네 가지 요소가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요소, 동아시아 문화권의 핵심 요소들. 한자, 유학, 불교, 율령. 기억해 두세요. 자, 7세기에 그렇게 전쟁을 빡세게 해놓고, 그죠? 이렇게 전쟁하고 나서 8세기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 자기들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신라는 사만일통의식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했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또 황제를 황제폐하, 연호 썼고, 그리고 상경성, 물론 당나라 거를 좀 뺏기긴 했지만, 그죠? 당나라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드디어 7세기가 되면 일본이라는 국호를 본격적으로 씁니다. 수나라 황제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일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천황이라는 용어 이때부터 썼고, 헤이저쿄로 이사한 뒤로부터는 나라시대, 8세기 나라시대입니다. 이때도 일본 애들 불교가 상당히 융성했을 때입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기 때문에 일단 8세기는 나라시대, 일본은 나라시대로 구분한다. 일본의 덴노, 야마토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방 그대로 가고. 자, 그런데 8세기 후반, 9세기부터는 이제 당나라가 힘을 잃습니다. 안록산 사사명이 나뉩니다. 이들은 다 누구냐면 지방절도사. 지방절도사는 지방에 파견된 장관인데 지금의 시장과 장군 역할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과 군사를 같이 하는 일을 했던, 군사권도 가지고 있던 지방 장관이다. 근데 이를 중앙에 있는 황제가 통제를 못하니까 엉망이 되죠. 거기다가 중앙에는 그나마 환관들이 설치면서 당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통일왕조인 수, 당,
망하고 나서 다시 또 5대 19 혼란의 상황이 옵니다. 물론 이 다음 시대는 송나라가 되죠. 자, 한편 신라 같은 경우에는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가 고려가 됩니다. 자, 일본은 헤이안쿄 해서 헤이안 시대. 이제 그래서 8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거의 9세기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9세기부터는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 그죠? 아까 일본의 8세기 나라 시대, 그리고 9세기 헤이안 시대. 그리고 이때부터는 일본 애들이 한 200년, 300년 정도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문화를 쫙쫙 빨아당기다가 이제는 됐다 싶었는지 더 이상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자신네들의 문화에 맞는 그런 문화가 나타나죠. 국풍문화, 국풍문화가 만들어집니다. 헤이안 시대 국풍문화. 자, 뚝배기를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죠. 자, 후한,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 위초고, 삼국지 시대, 그리고 진. 근데 이 진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쵸, 요렇게 쫓겨났다 그랬죠. 동진, 남동쪽으로 이동해서 진나라가 쫓겨내려갔고, 위쪽에는 흉노, 선비, 갈, 저, 강 같은 5호, 5오랑캐 집안들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5호 16국 됐죠. 그리고 이걸 누가 통일했다? 북위 됐죠. 자, 한편 여기 이렇게 제가 어설프게나마 선 끊었죠. 자, 창장강 강남 일대는 어떻게 된다? 자, 동진 내려오면서 자, 송제, 양진 이렇게 바뀝니다. 특히 양나라는 좀 기억해 두세요. 왜? 양나라가 바로 이제 백제랑 아주 친했던 나라입니다. 자, 북위 한번 볼까요? 북위는 선비족 중에서 탁발씨가 세운 나라입니다. 탁발성씨. 균전제 15세 이상의 남녀에게 땅을 분배해서 그걸로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삼장제라는 걸 둬서 인, 리, 당 해서 5집씩 그렇게 묶어가지고 관리를 했고, 이렇게 관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냥 세금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인장, 이장, 당장, 그죠? 지금의 동사무소장급 정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그 지역에 몇 명이나 사는지, 그 집안에 몇 명 사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게 한 거죠. 자, 북위 효문제 기억나죠? 효문제 한화 정책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로양 평성에서 그렇죠, 로양 이쪽에 있었고, 그 다음 호한융합 정책 됐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화 정책 효문제. 자, 만주 한반도 삼국의 발전 돼 있죠, 그죠? 자, 삼국의 발전입니다. 4세기는 백제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북조의 전진과 이거는 남조의 동진이죠, 그죠? 다른 나라입니다, 전혀. 북조와 남조 사이 안 좋았죠, 그죠? 그리고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가 사이가 억수로 안 좋았습니다. 왜? 뭐 주가 아버지 죽이고 고국 원왕, 그죠? 억울하게 죽었다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신라하고 외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일본 애들이 그죠? 쳐들어왔죠, 그죠? 그지?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동맹관계가 형성돼 있고, 또 요런 식으로 동맹관계가 형성되어서 4세기 백제가 잘 나갔습니다. 5세기에는 고구려가 또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죠? 유연, 북이, 송 이렇게 찢어 있던 여러 나라들과 그렇게 공통적으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랑 적대관계를 맺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적대관계지만 고구려하고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백제하고 신라가 이때 나제 동맹을 맺어서 힘을 합치고 있었고, 자, 일본은 참고로 백제가 망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친구 아이가, 그죠? 자, 여기 빠졌네요. 자, 어쨌거나 7세기가 되면, 6, 7세기가 되면 이제 신라가 드디어 바다 건너 수나라 당나라랑 연결하면서 나당 연합을 하게 되고, 고구려와 백제가 힘을 합치면서, 그죠? 자,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그죠? 나당 연합 때문에 백제 고구려 명하고 나당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자,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 계속 갑니다. 그죠? 남조의 사신을 파견하고 조공을 했고, 책에서 얘기한 시성제도, 귀족들한테 성을 하사해서 권력을 인정해 줍니다. 우지 가바네 제도라고 합니다. 자, 전방 후원분이라는 게 있죠.
자, 요게 뭐냐면, 자, 위에서 보면, 여기 보면, 좀 희한하게 생겼죠. 열쇠 모양처럼 생겼는데, 앞쪽은 네모고, 뒤에는 동그랗다 해서 전방 후원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본에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 한반도 남부, 광주 지역이나 가야 일대에도, 그죠? 고성 일대에도 이런 무덤이 나타납니다. 곧 그 말은, 한반도 남부 지역 사람들과 일본 애들이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왜? 무덤 양식이 아주 비쌀 정도로 친한 관계였다. 뭐 그런 겁니다. 예전에 이걸 가지고 일본 애들이 거꾸로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그죠? 그런 썰도 내세웠죠. 물론 뭐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는 학설입니다만은, 그죠? 그다음 요거는 가야톡인데, 특히 여러분들 우리 경남 중에서도 함안 지역에 가면 이런 토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가야톡인데, 이 가야토기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스에키 토기, 주로 5세기 무렵에 나오는 토기들입니다. 가야토기랑 일본의 스에키 토기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요 부분 그죠? 책에는 좀 자세히 안 돼 있어서 정리를 합시다. 수나라 양견이라는 사람이 남북조를 통일해서 흩어져 있는 그죠? 위진 남북조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병제, 그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곧 병사이다. 부병제 기억해 두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 병사이다. 과거제 실시했고 대운하 깔았습니다. 자, 대외 정책으로는 돌고를 이간질해서 분열시켰고 고구려를 쳐들어갔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빨리 망했죠. 통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뒤에 꿀을 빨은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수나라의 제도를 개성하고 발전시켰고, 고구려 연정을 실패했지만 나당연합을 통해서 결국 백제 고구려를 잡아들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삼키려다가 결국 신라하고 싸워서 물러나죠. 그래서 676년이 되면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료하는 시점입니다. 4만 1통의식 가졌다 그랬죠. 자, 한편 북쪽에는 발해가 있습니다. 대종이 세웠고 고구려 민능과 말갈족이 힘을 합쳐서 세운 나라다. 독자적인 연호를 써서 당나라와 차별하려고 노력했고 스스로 자기들의 왕을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당나라랑 신나게 싸우다가 이제 9세기쯤부터는 당나라랑 친해집니다.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일본 열도. 일본 열도는 야마토 정권이 계속합니다. 그 중에서 뛰어난 인물, 자, 이 쇼토쿠 태자. 됐죠? 17부 한번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백강전투, 그죠? 이렇게 663년에 여기는 백총강 돼 있네요. 그래서 쳐들어왔다가 백제를 도우려고 왔다가 어우 발려가지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 7세기 아스카 문화 있습니다. 여기 하쿠어 문화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자, 다이카 계신, 쇼토쿠 태자가 다이카 계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오 율령 이렇게 되면서 점차 천황이 힘이 세집니다. 자, 그리고 7세기 아스카 문화, 그 다음에 8세기 나라 시대, 그 다음 9세기에서 12세기까지는 헤이안 시대.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들의 문화인 국풍, 그죠? 더 이상 중국하고 한반도 문화 받아들이지 않고 저그들 독자적인 문화를 펼칩니다. 국풍 문화. 이때 일본의 가나 문자도 만들어집니다.